말단 병사의 전설 제18장 두 명의 여성 장교는 조용히 소위들이 앞다퉈 수송기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수송기가 떠난 후 긴장이 풀린 듯 키나는 조심스레 리나서에게 물었다. 장관님, 저 자주포 전함이 정말 쓸모가 있을까요? 리나서는 저 멀리 날아가는 수송기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몰라. 이건 군부가 결정한 일이야. 말을 끝낸 그녀는 돌아서서 기지 안쪽으로 걸어갔다. 키나는 급히 그녀를 따라붙었다. 지휘실로 돌아온 리나서는 키나가 정성껏 타온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군부 쪽에서는 말이지, S급 전함 100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판단했대. 거기다 그렇게 많은 고급 지휘관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자주포 전함을 개발하게 된 거지. 리나서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 양반들 말로는 이 자주포 전함이 S급 전함의 주포에 필적하는 화력을 갖췄다나. 그런데 제작 비용은 겨우 S급 전함 2척 값으로 10,000척이나 뽑을 수 있다네. 아주 가성비 끝판왕이라 이거야. 하! 10,000척의 자주포 전함이면 200척 S급 전함의 화력이라나. 게다가 소위 한 명만 있으면 지휘할 수 있다고 자랑질이지. 모든 소위들이 이 전함을 가지면 연방군은 은하계를 호령할 거란다나 뭐라나. 키나는 리나서의 말투에서 뭔가 눈치를 채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리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야. 이번이 저 자주포 전함의 첫 실전 테스트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임무는 이 전함의 실력을 시험하는 거지. 그럼 전쟁이 곧 터지는 건가요? 키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물었다. 정보에 따르면 변방 쪽 은흥제국의 미스터리 함대 2개가 이미 몇 주째 주둔하고 있어. 기존 주둔 병력까지 합치면 12만. 아직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 리나서는 더는 설명할 필요 없다는 듯 커피 향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강진우 역시 다른 소위들처럼 지급된 컴퓨터 카드로 정보를 열람했다. 이 카드, 겉보기엔 책 같지만 별도 장비 없이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강진우는 내용을 다 보고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 소리야 이게? 최소한 항해사, 레이더 통신병은 있어야 움직인다고. 나머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강진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상관이 말한 11명만 모으면 됐다. 그는 신이 나서 얼른 수송기가 착륙하길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송기는 조용히 캠프에 착륙했다. 강진우는 제일 먼저 뛰어내리며 45연대 연대장실로 직행했다. 보고합니다. 강진우는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런데 순간 멈칫했다. 연대장실 안에는 심건우 소령 말고도 익숙한 얼굴 3명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 강진우에게 얻어맞고 돼지처럼 부어올랐던 그 소위들이었다. 그 3명은 강진우를 보자 온몸을 움찔했으며 본능적으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다. 심건우 소령은 강진우를 보며 알 수 없는 냉기가 번뜩였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진우 소위, 훈련소에서 꽤나 날렸다고 들었네. 강진우가 입을 열려 하자 심건우는 손을 저으며 말을 막았다. 괜찮아. 무슨 일인지 알겠네. 전함 승무원을 받으러 왔겠지? 하긴, 같은 연대 소속인이 도와주고 싶긴 한데 말야. 이번엔 특별히 내내 소위 4명 모두 전함을 배정받았으니 공평하게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연대 인원은 자유롭게 골라. 다만 자발적으로 따라야 해.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심건우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3 소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르게 거수경례하고 자리를 떴다. 강진우는 순간 직감했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심건우는 가볍게 웃으며 손짓했다. 어서 가보게, 강진우 소위. 좋은 인재들은 금방 없어질 테니까. 하하. 예, 장관님. 강진우는 경례를 하고 서둘러 나갔다. 복도를 터덜터덜 걷던 강진우는 턱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문제는 누가 항해사고 누가 통신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때 눈에 번쩍 띄는 간판 하나. 내무반 사무실. 됐다. 강진우는 번개처럼 내무반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개인 자료. 어서 줘. 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소리쳤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말끔한 단정한 하사 하나가 경례를 하고 있었다. 어라? 류시오 하사. 강진우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무실 안에는 류시오 외에 4명의 여군이 있었다. 모두 이등병 계급이었고 꽤나 준수한 외모를 지녔다. 강진우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류시오에게 팔꿈치를 찔렀다. 야, 좋은 데 있네. 부럽다 부러. 류시오는 머쓱하게 웃었다. 강진우는 바로 요구했다. 형, 개인 자료 빨리 줘, 급해. 류시오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렸다. 이등병 천이서, 자료 가져와. 천이서는 살짝 당황했지만 금방 군기를 다잡고 자료 카드 하나를 강진우에게 공손히 건넸다. 아, 준비 완전 빠르네. 역시 내 동생. 강진우는 흐뭇하게 웃었다. 류시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사실 이 자료는 연대장님이 미리 준비해두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부만 만들라 하셔서 강진우 장관님 오시기 전에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뭐?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 죽일 놈들. 먼저 사람 뽑아가려고 꼼수를 썼구만. 젠장. 난리 났다. 빨리 가야 해. 강진우는 그 말을 내뱉고는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번개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를 멍하니 바라보던 여군들은 류시오에게 몰려들었다. 하사님, 저 사람이 우리 직속 상관이에요. 요즘 연대에서 소문자자한 변태 상관이 바로 그 사람. 류시오는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컴퓨터 카드를 발견하고는 주워 들었다. 휴, 이 상관님은 대체 뭔 생각인 거야? 이 중요한 전함 자료 카드를 그냥 떨어뜨리고 가다니. 류시오는 버튼을 눌러 내용을 살펴보다가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이런 무기로 뭘 하라는 거야? 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형님, 제 전함에 들어오세요. 복지 최고, 진급 보장, 미녀도 많아요. 얼른 사인하세요. 강진우는 한 상사를 붙잡고는 활짝 웃으며 설득했다. 하지만 상사는 강진우가 내민 종이를 힐끗 보자마자 식겁했다. 본인은 강진우 소위가 지휘하는 전함에 자원하여 승선한다. 나는 문구를 보자 상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뭐야? 나 진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인가? 강진우는 어리둥절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어이, 전설의 소위님, 아직 한 명도 못 구했나? 강진우가 돌아보니 아까 그 3명의 소위가 10댓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비웃으며 서 있었다. 강진우는 얼음장처럼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봤다. 너희 지디지. 한 소위가 당황하며 변명하려다 동료에게 팔꿈치를 얻어맞았다. 뭘 변명해? 여기서 싸움이라도 벌이면 간방 신세야.
어차피 이틀 뒤 인원 못 구하면 전함 있어도 헛짓이지. 그들은 깔깔 웃으며 지나갔다. 강진우는 그들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표정을 바꾸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멀리서 이를 지켜본 류시오는 안쓰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 환하게 소리쳤다. 아, 맞다. 네모반 사람들이 있잖아. 하. 못 구하면 그쪽에서 끌어오지 뭐. 그는 다시 네모반 쪽으로 내달렸다. 강진우는 품속에 꽃다발, 간식, 음료를 한가득 안고 네모반 문 앞에 몰래 다가갔다. 하지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안에서는 제식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란 강진우가 안을 들여다보니 류시오를 비롯해 8명의 병사들이 쫙 정렬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령민 상등병을 비롯해 천이서, 에르와, 남이연 등 네모반에서 처음 봤던 얼굴들도 있었다. 너희들. 강진우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류시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드립니다. 전함 승선 요원 14명 전원 집합 완료. 지휘관님의 훈시를 기다립니다. 엥. 전함 요원. 훈시. 강진우는 멍해졌다. 이때 이령민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장관님, 우리 이제 장관님 부하니까 이거 먹을 거 좀 나눠주세요. 그 말에 강진우는 얼떨결에 안고 있던 것들을 넘겨주었다. 병사들은 신난 표정으로 간식과 음료를 나눠 먹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봤다. 왜 나를 따라오지? 류시오는 캔 음료를 내밀며 말했다. 장관님, 사실 간단해요. 우리 네모반은 연대 중에서도 인원수가 많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죠. 뭐? 강진우는 놀라 입을 벌렸다. 다른 연대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류시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우리 45연대는 여긴 사실상 문제병들 모아놓은 곳이에요. 네모반 들어온 사람들은 다 연대장에게 찍힌 사람들이죠. 우린 원래 평생 땅바닥이나 쓸다가 전역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덕분에 우리도 우주를 누빌 기회가 생긴 거예요. 류시오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장관님께 감사해야죠. 강진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래. 다 내 덕이지. 하하, 나 없었으면 너희 지금쯤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을걸. 그렇게 웃으며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간 강진우를 보며 류시오는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맞아. 비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틀 후 궁고에서는 수천 대의 수송기를 동원해 1만 명의 소위와 10수만 명의 병사들을 F-34J 기지로 수송했다. 기지 안의 광활한 대형 홀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소위들은 무표정하게 질서 정연히 서 있었지만 병사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수선했다. 특히 병사들의 시선은 한 곳에 몰려 있었다. 강진우 쪽이었다. 수십만 남자 병사들 사이 강진우 옆에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4명의 여성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은한 향기가 퍼지자 가까운 병사들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했다. 이령민을 비롯한 강진우의 부하들은 의도적으로 4명의 여군을 가운데로 모아 방어하듯 둘러싸고 있었다. 접근을 시도하는 병사들은 은근한 견제에 주춤거렸다. 그 광경을 본 다른 소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괜히 그때 남는 자리 격투병으로 채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의무병이라도 데려올걸. 밀폐된 전함 안에서 몇 달씩 갇혀 지낼 생각을 하면 예쁜 여군 한 명의 존재는 상상 이상으로 소중했다.
강진우는 이런 주변에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느끼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해, 역시 나 복 터졌네? 이날 이후 강진우의 부대는 연방군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부대가 된다. 이번엔 홀중앙에 비행선이 뜨지 않고 니나서와 키나 2명의 장관이 직접 걸어 나왔다. 니나서는 군중을 한번 둘러본 뒤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곧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홀 전체가 거대한 승강기처럼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려가는 속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 소위들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병사들 사이에는 긴장과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4명의 여성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소곤거렸다. 아, 천이서. 우리 장관님, 여기 오자마자 얼음처럼 굳었어. 며칠 전엔 애처럼 뛰어다녔잖아. 짧은 검은 머리에 창백한 피부를 가진 엄서연이 낮게 말했다. 천이서는 대답하려다 곱슬거리는 금발머리를 가진 마리나가 먼저 말했다. 몰라. 지금 쿨한 척하는 거야. 곁에 있던 매끄러운 금발에 지나가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다. 아냐, 원래 본성이 그래. 냉혈한 플레이보이, 일명 냉면 조폭 별명도 있다던데. 허, 냉면 조폭. 우리 위험한 거야. 마리나는 일부러 가슴을 움켜쥐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고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여군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광경을 본 류시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즉, 내가 이 4명을 데리고 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사실 이 4명은 자원에서 따라붙은 케이스였다. 게다가 통신, 의무, 내무 전부 커버 가능하니 거절할 수 없었다. 류시오는 한숨을 삼켰다. 드디어 진동이 멈추고 땅이 완전히 내려갔다. 니나서는 뒤로 돌아섰다. 그녀 앞에 거대한 금속벽이 스르르 양옆으로 갈라지며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끝을 알 수 없는 초대형 지하 경납고였다. 수천 척의 자주포 전함들이 질서정연하게 주기대에 정렬되어 있었다. 각 전함 아래에는 수십 명의 정비병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니나서는 키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키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괭. 지하 공간 전체에 저음의 진동이 울려 퍼졌다. 모든 자주포 전함 뒤의 바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머리 위에는 거대한 홀로그램이 펼쳐졌다. 거기에는 전함별 배정 번호가 커다랗게 표시되었다. 니나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는 전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과 부하들은 각자의 전함으로 탑승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일제히 소란스럽게 움직였다. 형? 우리 전함 어디야? 강진우가 류시오를 향해 소리쳤다. 류시오는 재빨리 홀로그램을 살피고는 외쳤다. 32번 통로, 512번 포트. 강진우는 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앞에 있던 5번 구역 표시판을 지나쳐 미친 듯이 내달렸다. 부하들도 황급히 그를 따라 뛰었다. 32번 통로, 512번 포트. 강진우는 마침내 자신이 맡게 된 전함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둥글둥글, 통통한 몸체. 마치 초대형 어뢰처럼 생긴 전혀 전함 같지 않은 덩어리였다. 으아! 강진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다. 영상으로 볼 때도 촌스러웠는데 실물은 더 심하잖아. 이게 무슨 전함이야? 어디서 굴러다니던 어뢰 아니냐고. 그 순간 쿵! 누군가 강진우의 머리를 꾹 때렸다. 누가 내 자랑스런 함선을 못생겼다고 했냐?
거칠고 허스키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연방군 제복을 걸친 키는 작고 술 냄새 풀풀 풍기는 백발 노인이 서 있었다. 한 손엔 술병, 한 손엔 주먹을 쥔 채로. 설마 이 양반이 때린 거야? 강진우는 억울하게 항의했다. 아니, 진짜 못생겼잖아요. 노인은 술병을 들이켠 뒤 다시 툭 강진우의 머리를 쳤다. 예쁜 게 다냐? 싸워 이기면 그게 진짜 전함이지. 강진우는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나 이 전함 지휘관이라고요. 노인은 비웃듯 쳐다보며 군복을 정리했다. 그의 가슴팍에는 번쩍이는 대위, 상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강진우는 깜짝 놀라며 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딱 소리를 내며 거수경례를 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소위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키득거렸다. 야야, 강진우 꼬였다. 대위 앞에서 굳어버림. 하지만 강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경례 자세를 유지했다. 노인은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중얼거렸다. 요즘 보기 드문 진짜 군인 놈이네. 노인은 강진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좋아. 해제. 노인이 해제를 명령하자 강진우는 정확한 동작으로 경례를 풀었다. 그리고 양손을 등 뒤로 붙이고 꼿꼿이 선체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성 하나는 인정이다. 하지만 넌 좋은 군인일 뿐 좋은 지휘관은 아니다. 강진우는 억울한 듯 미간을 찡그렸다. 노인은 강진우의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봐, 내 놈은 벌써 여기에 도착했지만 내 부하들은 이제야 헐떡이며 쫓아오고 있다. 좋은 지휘관이라면 절대 부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강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자신의 부하 14명, 전부 얼굴에 상처와 분노를 가득 안고 군복이 구겨지고 찢어진 채로 달려오고 있었다. 특히 천이서와 여군 3명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부끄럽고 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무슨 일이야? 강진우는 다급히 다가가 류시오를 붙잡았다. 류시오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한 뒤 보고했다. 장관님, 도중에 군중에 휩쓸려 부하들이 흩어졌고 여성 부대원들이 일부 병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강진우는 온몸이 굳었다. 그의 시선이 천이서와 여군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는 듯 작게 미소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맺힌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백발 노인이 툭 끼어들었다. 이런 데선 흔한 일이야. 수십만 남정네가 모인 데에 여자 몇이 끼면 무슨 일이 안 생기겠냐. 심한 거 당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행운이지. 하지만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계획 섹스가. 강진우는 갑자기 성질을 폭발시키며 소리쳤다. 병사들 모두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내 부하를 건드려. 이딴 걸 당연하다고. 여자든 남자든 군인이다. 누구도 동료를 모욕할 권리는 없어. 강진우는 살기를 뿜으며 주변을 노려봤다. 목소리 하나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입을 다물고 숨을 삼켰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군대 내 성추행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어린 소인은 정면으로 그 부조리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조용히 강진우를 지켜보던 류시오는 눈을 떴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상관이라면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천이서를 비롯한 여성 부하들의 눈가에는 조심스러운 감동의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다.